스위스는 종종 세계 랭킹에서 가장 부유하고 안전하며 안정적인 국가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러한 헤드라인 뒤에는 더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죠. 이 나라는 조용히 그리고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와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시끄럽지 않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죠. 사실 지루하다는 말로 종종 묘사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소위 지루함이야말로 스위스 성공의 토대나 다름없습니다. 스위스 성공의 핵심에는 독특한 정치 시스템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와 달리 스위스에는 강력한 국가 원수가 없습니다. 정원을 휘두르는 대통령이나 나라를 이끄는 총리도 없지요. 대신 이 나라는 연방평의회 Federal Council, 즉 정부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관에 의해 이끌어집니다. 매년 7명의 평의회 위원 중 1명이 대통령으로 임명되지만 그 역할은 대부분 의례적입니다. 스위스에서 리더십은 개인의 역량이나 거창한 연설이 아니라 팀워크와 타협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스위스 정치 시스템의 가장 흥미로운 특징은 바로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몇 년에 한 번씩만 투표하는 반면 스위스 시민들은 매년 여러 차례 투표를 합니다. 단순히 정치인을 선출하는 것을 넘어 실제 법률과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죠. 이 국민 투표는 상징적이지 않습니다. 실제 결과를 가져옵니다. 연금 개혁이든 환경 보호든 세법이든 최종 결정권은 시민들에게 있습니다. 이 과정은 복잡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반영합니다. 보통 약 5만 명의 시민이 서명한 청원에 서명하면 그 사안은 반드시 국민투표에 붙여져야 합니다. 주제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스위스 국민들은 스스로 결정합니다. 때로는 특정 유형의 건물 건축 금지나 상점의 일요일 영업 여부와 같은 매우 구체적인 지역 문제에 대해서도 투표합니다. 2016년 이러한 민주주의 문화는 현대사에서 가장 유명한 투표 중 하나로 이어졌는데 바로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성인 스위스 시민에게 매달 약 1,500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전 세계 헤드라인을 장식했지만 스위스 유권자들은 이를 압도적인 표차로 거부했습니다. You need to live here for 12 years minimum. 77%가 Not just 반대표를 visit. 던졌죠. Live, 많은 pay 이들은 taxes, 기존 시스템이 integrate, 이미 충분히 and 잘 even that- 작동하고 있으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돈을 주는 것이 경제를 강하게 유지하는 근로윤리를 훼손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근로윤리는 스위스를 유명하게 만드는 또 다른 특징, 바로 신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잠그지 않고 현관문을 열어두는 나라입니다. 시골 지역의 많은 농장 상점에는 직원이 없습니다. 필요한 것을 가져가고 양심 상자 하너스티 박스에 현금을 넣어두기만 하면 됩니다. 도시에서는 대중교통이 주로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됩니다. 개찰구가 없으며 검표원이 가끔 확인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표를 구매합니다. 이러한 상호 존중 의식은 개인적인 행동을 넘어 사회 운영 방식에도 스며들어 있습니다. 스위스는 부유하기로 알려져 있지만 사람들이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곳은 아닙니다. 겸손은 핵심 문화 가치입니다. 부유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박한 차를 몰고 비교적 단순한 집에 사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호화로운 과시는 일반적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대신 사람들은 재정적 안정과 장기적인 안정성을 우선시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스위스가 비싸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주택부터 식료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국가 중 하나로 자주 꼽힙니다. 간단한 커피 한 잔도 5, 6프랑이 들 수 있으며 외식 비용은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비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위스의 임금은 높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평균 소득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실업률은 일관되게 낮게 유지됩니다. 스위스 생활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의료 시스템입니다. 이곳의 의료 서비스는 훌륭하지만 무료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사립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는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사람들은 짧은 대기시간과 고도로 발전된 치료를 통해 세계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습니다. 교육 역시 비슷한 패턴을 따릅니다. 고품질 접근성 그리고 실용성이 특징입니다. 스위스의 공립학교는 무료이지만 고등교육은 다른 나라에 비해 최소한의 등록금만 부과됩니다. 하지만 스위스를 차별화하는 것은 강력한 도제 견습 제도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일찍부터 공학 서비스업 IT와 같은 직업 훈련을 선택합니다.
이는 고도로 숙련되고 다재다능한 인력을 창출하여 실업률을 낮추고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스위스 사람들은 또한 일과 삶의 균형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보통 주당 약 40-42시간 휴가 시간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법적으로 모든 근로자는 최소 4주의 유급 휴가를 받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 이상을 누립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전통이 그 무엇보다 우선합니다. 바로 일요일은 신성하다는 것입니다. 일요일에는 거의 모든 것이 문을 닫습니다. 상점은 문을 닫고 건설 작업은 중단되며 심지어 잔디 깎기나 시끄러운 집수리도 권장되지 않습니다. 휴식 가족, 그리고 조용한 성찰을 위해 남겨진 날인 거죠. 조용한 일요일 외에도 스위스 사람들은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숨막히는 풍경, 우뚝 솟은 산, 반짝이는 호수, 푸른 계곡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스위스 사람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풍경이 아닙니다. 그들의 놀이터입니다. 하이킹, 스키, 산악, 자전거는 이곳의 일상생활의 일부입니다. 이 나라는 전체 도로 네트워크보다 많은 65,000km 이상의 하이킹 코스를 자랑합니다. 심지어 도시 거주자들도 주말에는 산으로 자주 탈출합니다. 환경보호는 스위스가 탁월한 또 다른 영역입니다. 재활용은 단순히 권장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가정은 폐기물을 조심스럽게 분리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에너지 보존은 국가적 우선순위이며 특히 국가 전력의 많은 부분을 제공하는 수력 발전과 같은 재생 가능 에너지에 중점을 둡니다. 스위스의 교통 시스템 역시 인상적입니다.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대중교통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차, 트램, 버스, 그리고 페리가 가장 작은 마을까지 연결하며 모든 것이 거의 완벽한 정시성으로 운행됩니다. 스위스 기차는 종종 분단위까지 정시에 도착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는 경치 좋은 여정을 제공합니다. 대중교통은 관광객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스위스 거주자들에게 일상생활의 일부입니다. 언어는 스위스 다양성의 또 다른 층입니다. 스위스에는 4가지 공용어가 있습니다.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그리고 로만슈어. 어떤 언어를 듣게 될지는 여러분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취리히와 중부 지역은 스위스 독일어를, 제네바는 프랑스어를, 티치노우는 이탈리아어를, 그리고 작은 산악 지역은 로만슈어를 사용합니다. 대부분의 스위스 사람들은 이중 언어 또는 삼중 언어를 구사하며 자라며 특히 대도시와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영어도 널리 사용됩니다. 하지만 스위스에 대한 가장 특이한 사실은 공식적인 수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베른이 정부 소재지 역할을 하며 종종 수도라고 불리지만 기술적으로는 연방도시 페더럴 시티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스위스의 분권화된 특성을 반영합니다. 이 나라는 임시역계의 주 칸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주마다 자체 헌법, 법률, 경찰, 그리고 세금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이 주들은 반쯤 독립된 국가처럼 운영됩니다. 중립국임에도 불구하고 스위스는 강력한 국방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젊은 스위스 남성들에게 군 복무는 의무이며 많은 이들이 군사훈련을 수년 동안 유지합니다. 스위스 남성들이 자신의 개인 소총을 집에 보관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탄약은 엄격하게 규제되지만 높은 총기 소유율에도 불구하고 스위스는 엄격한 규제, 철저한 신원 조회, 그리고 책임감 있는 문화 덕분에 총기 폭력 발생률이 매우 낮습니다. 스위스의 일상생활은 또한 강한 시민의식과 지역사회 참여에 의해 형성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역단체 자원봉사 또는 이웃위원회에 참여합니다. 농업부터 포크 음악 계절 음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기념하는 축제와 전통 행사가 1년 내내 흔하며 사람들을 한데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스위스 사람들이 시간 엄수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이곳에서 제 시간에 오는 것은 단지 예의 바른 것을 넘어 기대되는 일입니다. 몇 분이라도 늦는 것은 특히 전문적인 환경에서는 무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시간 엄수에 대한 강조는 스위스 시계와 관련된 정확성을 반영하며 실제로 이 나라는 시계 제작 분야에서 여전히 세계적인 선두주자입니다. 비즈니스에서도 스위스는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접근 방식으로 두드러집니다. 이곳의 기업들은 보수적이고 위험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급격한 확장보다는 꾸준한 장기 성장에 중점을 둡니다. 이러한 태도는 엄격한 은행법과 높은 수준의 프라이버시와 결합되어 스위스를 부유층뿐만 아니라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추구하는 다국적 기업들의 금융 허브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완벽한 나라는 없습니다. 스위스도 이민 논쟁 도시의 주택 부족 관광으로 인한 환경 압력 등 나름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스위스 사람들은 다른 모든 것을 다루는 방식과 동일하게 느리고 신중하게, 그리고 종종 직접 투표를 통해 이러한 문제에 접근합니다. 스위스는 극단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급격한 성장이나 스위핑 체인지, 대대적인 변화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일관성, 신뢰성, 그리고 공동체의 신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외부인에게는 그들의 조용하고 꾸준한 생활 방식이 별일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이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것이 안정적이고 만족스럽게 느껴지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소음과 속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스위스는 다른 모델을 제시합니다. 번영이 항상 시끄러울 필요는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안정성은 드라마나 혼란이 아닌 인내, 협력, 그리고 전통과 현대 모두에 대한 존중을 통해 구축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곳이 바로 스위스입니다. 평화가 보호되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며 자연이 존중되고 삶이 꾸준하고 신중한 속도로 움직이는 곳입니다. 이것으로 저희 비디오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